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브라질 국빈 방문 첫 행보가 우리 공군 대형 수송기로 이제 인도받을 브라질 수송기 C390을 시찰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첫 행보가 이렇다 보니 방산이랑 안보 쪽을 좀 최우선으로 두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직접 우리가 수입하게 될 그 전투기잖아요. 네. 그럼 수송기긴 합니다만 공군 네. 수송기니까 그 수송기를 직접 가서 보는 건 잘 만들고 있나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실제 만들고 운영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수송기도 직접 가서 안에도 들어가 보셨거든요. 설명도 다 듣고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 이게 예를 들면 공중 급유가 가능한 비행기냐 아니냐 이런 것도 물어봤고 그만큼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제 방산 장비들 네. 이런 장비들이랑 관심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브라질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가 8,830억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물건을 사오느냐? 물론 물건을 사오는 건 맞습니다. 수송기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어디서 생산하느냐? 항구에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부품은 항구에서 또 생산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브라질과 계약해서 브라질의 수송기를 사오지만 브라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요 한국에서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중소기업들도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생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내년 말까지 총 3대가 도입이 되는데 이게 1호기는 올해 2월에 정식 납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송기는 한 브라질의 국방 협력을 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브라질에 사왔잖아요. 이제 브라질이 우리 걸 사가겠죠. 그런 협력도 가능해질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브라질 루라 대통령하고 그 관계자에게 민항기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이 브라질이 갖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합치면 더 좀 좋은 형태 또는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항공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협력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브라질 수송기에 우리나라도 부품이 들어갑니다. 네네. 상생의 또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두 정상은 또 문화와 인적 교류도 좀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다뤄졌나요? 일단 양국 국민 간의 문화적 공감대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제 이거 구체화되면 우리나라의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을 브라질에서 하게 되고요. 브라질에 있는 문화 대표 문화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연하거나 아니면 함께 공연을 협력해서 하거나 이런 네.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화, 체육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교육 분야 같은 경우 협력 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브라질도 이제 한류가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육 체계도 함께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내 K컬처 관심에 발맞춰서 양국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K컬처가 남미에서 엄청나게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 음악뿐만 아니라 K-뷰티, K-푸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더 빠르게 브라질에 전수할 수 있는 어떤 행사들을 좀 더 많이 기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 또는 영화 산업, 음악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K-문화와 K-컬처, K-뷰티의 우수성을 브라질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야말로 K-뷰티가 브라질을 대공습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대단히 인기가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어느 메이커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메이커에서 판매하는 그런 매장들, 이런 매장들도 곧 들어설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K-뷰티가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번에 안 그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K-뷰티 이제 기업 수장들이 또 방문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우호적인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뷰티 산업 이렇게 네, 이제 네, 네. 소위 화장품 산업이잖아요. 네, 네, 네. 이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대부분 많이 구입하는 물품 중에 가장 1등이 뭐냐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기억하세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그 대변인 있잖아요. 네. 그 대변인이 사간 거 보셨죠? 쫙 펴놓고 사진 찍은 거. 그 회사잖아요. 어딘지 네, 제가 말씀드릴 네, 수는 네, 없지만 네, 네. 그런 거 미국도 지금 그 매장이 생겼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 매장에. 그래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장품 올해 이제 브라질 화장품 시장 규모가 341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네. 근데 이 시장이 이제 브라질 자체의 어떤 그 메이크업 시장보다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산업이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파급력이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뷰티 산업이 곽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 있는 여성분들, 특히 남성분들까지 합쳐서요. 이 뷰티 산업에 관심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브라질 화장품 수입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순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부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신뢰가 형성되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통관시키는 과정에서 짧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MOU도 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화장품이 무슨 돈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뷰티 산업이 갖고 있는 그 파워라고 하는 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뷰티 산업이 만약에 남미로 넘어가고 브라질에 더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산업이 우리나라의 중심 경제 산업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브라질 인구도 2억 명이라고 맞아요. 하니까요. 네, 기대해 볼 만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